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기법률 마무리 지어요. 네. 자, 하는 데까지 하고 토지거래 허가 파트는 1월 20일부로 삭제되니까 법조문을 보면 지금 삭제된다고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겠어? 낼 것도 많은데. 자, 그럼 시간 있을 때 한번 토지거래 허가 파트를 한번 해보고,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 한번 갑시다.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예요? 우리 문제집을 펴보면 104쪽이에요. 104쪽에다가 우리 요약집은 지구단위 계획 몇 쪽이에요? 32쪽. 옳지, 30쪽 나오네. 그죠? 좀 한번 보겠습니다. 큰 틀 한번 잡아보고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지구단위라는 말은 전부야, 일부야? 일부를 뜻하는 말이죠. 일부 지역 단위에 지구별로 상세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구별로 두정지구다, 성성지구다, 성성 1지구, 2지구, 뭐 여기 성환지구다, 뭐 이렇게 해서 지구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구별로 계획이 달리 들어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예,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도시군이 된다면, A라는 시군이 된다면 도시군의 일부 지역 단위로 이렇게 A지구, B지구, C지구.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냐? 시끄럽잖아.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여기서 나는 소리였어요? 네. 자, A라는 도시군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지구별로 먼저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이야, 말 그대로. 이렇게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먼저 토지 이용 계획을 밝혀야 되겠죠. 토지 이용 계획을 밝힌다. 어떻게 밝힐 거냐? 여기 관공서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상업적으로 쓰고, 여기는 뭐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조성하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밝혀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0평 단위로 잘라가지고 획지를,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시층 건물로만 쭉 짓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해서 건축물에 관한 건축계획이 밝혀 들어가겠지? 건축계획,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일부 지역 단위별로 이 토지와 이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이렇게 밝히는데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별로 이제 개발하겠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구단위 계획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다 들어가. 자, 그래서 이제 구역이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고, 이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몇 년 내에 나와야 되냐면 3년 내에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게 없었던 걸로 하자. 그죠? 요게.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토지 소유자 갑은 지멋대로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죠? 마음대로 이제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내용이었다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 계획이 나오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착공은 몇 년 내 착수를 해야 된다? 5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신설됐죠? 만약에 5년 내 사업 착수를 안 하면 할 의향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것이 이제 실효된다. 이것이 없었던 걸로 하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하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지역이 구역이야.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나뉘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실익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지역 이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밖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뀝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금은 이제 1종, 2종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나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아직 정리를 못 해가지고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떼어보면. 자, 그래서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둘 다 건폐율에 있어서 150%, 그 다음에 용적률에 있어서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외의 지역, 밖의 지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렇게 되어지죠. 요 범위 이내에서 이게 이제 둘 다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하면은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되겠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폐율 150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거든. 그래서 1.5배 이런 뜻이라는 거.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1.5배 2배, 1.5배 2배 요걸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초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반드시 기부채납을 유도합니다. 땅 내놔라 이런 말이죠. 기부채납. 그러면 땅을 내놓는데 조금 내준 사람보다는 많이 내준 사람한테 더 많이 완화해야지. 그렇겠죠? 땅을 아무리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넘어지지는 않겠다. 밑도 끝도 없이 한 적 없이 그냥 완화시키지는 않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이. 자,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어요. 기부채납이라는 말.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다. 채납과 관련이 없다. 요것과 관련이 없고, 요건 이제 기부채납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면 기부채납과 관련된 이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 요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요. 자, 이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문제가 109쪽 문제집의 109페이지 문제집의 109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요것은 우리 요약집을 보면 요약집은 33쪽 요약집의 33페이지를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의 33페이지. 자, 5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내용 이렇게 나오죠? 1번 도시지역 내에 네모 딱 넣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1번을 보니까 기반시설 부지 제공 이 말 나오죠? 이게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 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완화하는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네모 한번 딱 넣고 그 다음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말이 밑에 나오죠?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 계산 문제로 나와버렸어. 어디부터 나와야 되는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부터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수식이 간단하니까. 그런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부터 나와버렸다는 얘기는 다 틀려버리라 하는 취지야,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성의 없이 그렇게 어렵게 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데. 이게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부터 냈으면 문제 난이도가 여기까지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감안을 할 수 있지만 이 수식 중에서도 어려운 이 용적률을 내버린 거야, 이게. 참말로. 뭐 올해는 그런 시험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여유 좀 있게 합격하신 분들을 갖다가 무작위로 이렇게 초이스를 해요. 그래서 픽업을 해서 이게 이제 함께 의견 조율도 하고 좀 검토도 하고 또 하는 이러한 기관들이 또 있고 합니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놨어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어렵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자, 근데 요건 하나 풀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건폐율 50% 적용한다 하면은 50%에다가, 자, 곱하기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1 플러스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이 기부 면적이에요. 기부 체납되는 면적이죠. 이 면적을 원래의 대지 면적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이 되겠죠. 0.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1을 더해 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받고 있는 건폐율을 곱해줘 버리면 이게 바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입니다. 자, 완화 정도인데 이 내용을 우리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요. 문제집의 109쪽 11번. 갑의 1000제곱미터 대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갑은 공공시설 부지 용도로 400제곱미터를 기부하였다. 내놓았다 이 말이죠. 행정청과 증여계약입니다. 기부천합. 갑이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은 얼마인가? 또한 건축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인가? 조례로 정하는 해당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를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에 뭐를 주고 있냐면 건폐율 50%를 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근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도시지역 내죠. 기부천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천합을 하는데, 기부를 하는데 기부 면적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1000제곱미터 중에서 400제곱미터를 기부하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지금 얼마가 남아있냐면 600제곱미터가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대지 면적이 남아있는 이 대지 면적이 6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죠? 400제곱미터를 기부했으니까. 그러면 자, 완화할 수 있는 얼마까지 완화가 가능하냐? 완화 가능 이 건폐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화 가능 건폐율은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인 50%에 곱하기에 1 플러스의 기부 면적 400제곱미터 나누기 1000제곱미터 원래 대지 면적 이렇게 되죠? 1.4가 돼요. 1.4 돼요? 1.4 되잖아. 이게 0.4니까 1.4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럼 50에 1.4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70%지. 그래. 이게 정답. 이게 정답. 70%. 자, 그러면 나머지 건축 면적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 대지 면적이 6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이 70%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6, 7에 42. 420제곱미터. 이게 정답이지.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은 420? 420제곱미터. 6, 7에 42니까 이게 정답. 내용 됐어요?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래서 아무리 땅을 갖다가 기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요.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내용.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잠깐.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지역 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개발하라 하는 게, 다시 말해서 기부천합 유도하는 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시지역 내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정해서 땅 좀 내놓도록 유도하자 하는 내용이겠죠. 자, 이 의무적 지정 대상은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일은 이렇게 잡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그죠?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반드시 여기에는 면적 규모가 있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30살 먹고 나서는 쉬고 해. 30살 먹고 나서 놀지는 말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지.
변경. 개발이 안 되고 묶여있는 지역이 이렇게 개발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기부천합 유도해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라. 이 내용이야. 이거 이어주셔야 돼, 이거. 만약에 30이라는 말이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10년이 경과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도시개발구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개발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밖의 지역이다.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된다 하면은 개두말이 대체, 개두말이 대체, 개두말이 대체. 개두말이 대체죠?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 이렇게 대체죠. 개두말이 대체. 계획관리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적어도 최소한도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보존관리지역은 규모가 작다 하면 20% 크게 가고,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초과한다, 크다 이렇게 되면 작게 간다, 10%.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거기까지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서 이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거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원칙 얼마 규모가? 옳지, 30만.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선생님들은 너무 그냥 공부도 잘하지, 이쁘지, 착하지, 그냥 마음씨도 곱지. 단점이 뭐야? 응? 참말로. 자, 그러나 자연보존권역이다 또는 초등학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외적으로 그렇죠? 10만이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지는 거고. 이렇게.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옳지, 3만이면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게 주택단지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 하면은 뭐 초등학교 이런 걸 갖다가 뭐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게 대표적인 여주 첼시아 명품 아울렛 상가만 냈다 때려져 버리는 거. 3만이면 되는 거야.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는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되지. 우리 성장관리 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끝. 거기까지지. 그죠? 자, 지구단위 계획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또 없는 성장관리 방안까지 또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지? 위축되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을 한번 먼저 봐요. 뭐가 나오는지 공부는 집에 가세요. 여기서 확인학습만 하게요. 자, 30쪽 요약집 봐요. 요약집. 지구단위 계획의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가 키워드. 일부 동그라미 치고. 일부 키워드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그어요. 이 말 이해해요? 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구역이 됐든지 계획이 됐든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다. 네.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개시기고 지용에 걸리죠. 개시 3학년 3반 끼고 지용. 2학년 2반 기억나요? 자, 밑에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부터 4번, 5번 묶어요. 자, 수립 기준이라고 써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에요. 수립 기준 이렇게 써놓고 기준 동그라미 쳐봐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1번은 과연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목적이 뭐냐. 목적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심 기능이 뭐냐 하는 거야. 상업 유통 이런 기능이냐 아니면 공업 기능인가 산업 공업 기능인가 아니면 주거 기능인가. 이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기능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용도 지역의 특성 밑줄 거예요. 용도 지역의 특성을 용도 지구의 특성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용도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 해당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버리려면 거기에 어떻게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하면 되겠어요, 그걸 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돼. 자연환경 보전적인지, 보전 목적인지, 아니면 개발할 여지가 있는 이러한 용도 지역인지. 자, 공동체 활성화 밑줄, 생활권 조성 밑줄,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의 조화.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의 조화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조화야, 이게. 자, 4번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 끝에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기반시설 배치할 때 그 규모, 그것도 이제 밀도가 좀 높다 하면은 규모를 갖다가 크게 해야 될 거고, 밀도가 좀 낮다, 저밀도로 하겠다 하면 뭐 규모는 낮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개발 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이야, 개발 제한구역법이 우선이야. 개발 제한구역법이 우선이다. 법이 우선이다. 계획보다. 그 내용.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임의적 지정 대상 봐요. 동그라미 1번. 임의적 지정 대상 밑줄만 그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말은 이런 데 지정할 수 있다.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봐요. 다시 말해서 니은번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말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안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관계 법률에 의한 각각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내용 됐어요? 그 내용. 자,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잡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내 의무적 지정 대상 나오죠?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이 말은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개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1, 2, 기억년 뒤로 묶어놓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정택이 나오죠? 4월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잡아갑니다. 사업 동그라미 10년. 30살 먹고 나서는 쉬고 했죠?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 말고 놀주 상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 2개, 동전 2개 가지고 계속 그냥 돈 있는 척 하네. 500원짜리도 아니고 100원짜리 2개 가지고. 미치겠네. 저 거기 보면. 자, 도시적 유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계획관리적 개두마리 대체 잡아야 돼요. 개두마리 대체. 계획관리적 네모였고, 한 장 넘겨보면 32쪽 봐요. 재료의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나오죠? 네모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용도지구 폐지하고 제일 끝에 대체하는 지역 네모 엮어야 돼. 이렇게 해서 개두마리 대체 잡아야 돼.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31쪽. 계획관리지역은 적어도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일 것, 그 정도 작권이. 그 다음에 기역번 봐요. 쭉 밑에 원칙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왔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예외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밑줄 거예요. 자, 자연보존권역 초등학교 뭐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뭐 교육청 동의한다 이런 말도 들어가는데, 자, 니은번 밑줄 가야 돼. 3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엮어야 됩니다. 이때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주거단지 조성이 안 되니까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할 뭐 의무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일단 3만 제곱미터만 된다면, 이상만 되어진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이런데요.
자, 디귿번에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재 등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말 나오고 넘어갑니다. 자, 32쪽에 보면은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자, 개발진흥지구 나와요. 거기에 기업번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단지가 조성된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자, 예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포함된 경우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데는 이제 자연보존권역이라든지, 일단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청 동의 얻는다. 초등학교가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 밑줄만 그어놓고. 또 3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요. 똑같이 나오죠? 그 밑에, 리얼 밑에 꽃표 한번 봐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이거 하나 잡아야 됩니다. 네모였고 놓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지구단위, 당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거 하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뭐, 이런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독립지역 다 들어온다. 이렇게 잡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 들어올 때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 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밑줄 그어요. 용도구역 없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 번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세 번 변경하는 거, 이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도지구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고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갖다가 세분하거나 변경을 못해요. 전체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흔들어야 됩니다. 자, 고도지구 제외 네모였고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변경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밑줄 그어놓고 끝에 대체하는 사항 네모에 그어놓습니다. 대체하는 사항 네모에 그어놓고 여기 이제 신설이 돼 있어요. 원래 의무적 포함 사항 두 가지가 기용돼야 한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대체하는 사항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용돼야 한다는 의무적 포함 사항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3번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밑줄 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쳐요. 기용돼야 한다죠.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서 용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용돼야 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한도 최저 한도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4번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이게 바로 가로구역이죠. 가로구역. 가구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획된 토지 이걸 갖다가 획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획지.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밑줄 그어놓는데 건축선 동그라미 치고 성장 관리 방안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선 성장 관리 방안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딱 쓰고. 자, 7번에 환경 관리 계획 경관 계획 밑줄 그어요. 교통 처리 계획 밑줄 그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별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3, 5 기용돼야 한다 사항을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둘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하면 기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문의해보면 다 대답이 나온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자, 밑줄 그어요. 이를 내용으로 한다는 말, 이게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용도지구가 폐지되고 대체하는 사항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용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의무적 포함할 필요는 없다.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그에 신설이 됐습니다. 다만 별표 쳐놔야 돼요. 자, 5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내용 나오죠. 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요거 하나만 잡아갑시다. 별표 한번 쳐보고. 자, 2번 갑니다. 이게 26회 작년에 나온 거죠. 100% 동그라미 쳐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한다는 거. 한옥마을 밑줄 차 없는 거리 조성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3번과 4번 묶어놔요. 3, 4, 1.2배 완화라고 써놓습니다. 120% 완화한다는 얘기는 건축물에 있어서 높이나 용적률에 120% 완화한다는 얘기는 요건 1.2배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2배 완화라고 써놨어요. 자, 3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의 용도지역의 책임도는 용적률의 120% 밑줄 그어요. 1.2배죠.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잡아갑시다.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때 그렇습니다. 밑줄 그어놔야 돼요. 해당 용도지역이 근인상업지역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를 적용받고 있더라. 조례로 용적률을. 그런데 당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뭐 상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한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딱 지정하면 1.2배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6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 해야 돼요. 도시지역의 밑줄, 개발진흥지구 밑줄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고요.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지면 건축물의 높이를 120%입니다. 밑줄 걸었습니다. 1.2배죠.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5번 별표 쳐야 돼요. 자, 도시역 내에서는 건폐율 151.5배, 용적률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도시역 외에 네모 엮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이죠. 자, 1번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적 개발진흥지구의 증인들은 건폐율의 150 밑줄 1.5배입니다. 용적률 200% 2배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다. 설명 다 나갔어요. 넘어갑니다. 34초 갑니다. 2번 가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개지하를 하면 안 된다. 기억나요? 예. 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개지하를 하면 안 된다. 가로 열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6번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야 돼요.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그런 날에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실효되는 사유죠. 자, 2번 별표 쳐야 됩니다. 주민이 위반의 신설서 놓습니다.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동그라미 치고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겠다. 환원 동그라미 쳐요. 환원. 이게 실효돼 버리면은, 이게 실효돼 버리면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겠다. 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되죠. 고시 동그라미 치고 실효고시라고 써놓습니다. 실효고시. 확인적인 효력만 있겠죠. 요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하고는 좀 고시 성질이 좀 다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4쪽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수립 기준이 아닌 것은 뭐냐? 자, 1번에 보면은 제일 끝에 목적이죠. 지정 목적이 뭐냐? 목적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이걸 외우지는 말아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지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 한번 잊고 갑니다. 그냥 시험장에. 2번은 보면 중심 기능. 중심 기능에 동그라미 쳐요. 과연 이게 뭐 유통산업 기능이냐? 아니면 무슨 놈의 공업 기능이냐? 아니면은 뭐 주거 기능이냐? 해서 중심 기능이 뭐냐라는 거. 자, 3번. 해당 용도 지구의 특성이 아니고 용도 지역의 특성입니다. 용도 지역의 특성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죠. 공동체 밑줄 생활권 조성 밑줄 꺼놓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되죠. 1번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면 틀리지만 할 수 있다면 임의적 지정이니까 맞습니다. 임의적 지정이라고 써놔야 돼요. 자, 2번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이 사업이 끝난 후 10년. 자, 정택이죠? 사업을 10살부터 한 정택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네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해라.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하여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은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죠. 이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5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구로 변경되는 구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걸리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자, 3번 똑같은 문제 숙제 가겠습니다. 숙제 해야 돼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문제.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다. 틀린 것. 개두마리 대체 잡아주셔야 되죠. 자, 1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100분의 50 이상. 계획관리지역 밑줄고요. 원칙이죠. 자, 2번 나머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밑줄고요. 맞죠? 예. 3번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규모가 작다면 크게 가자. 20% 가자. 근데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수치 바꾸지는 않아. 자, 20% 밑줄을 그어놓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맞죠? 자, 5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존권역인 경우에는 10만이죠. 20만이 아니고 10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익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동그라미 치고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밑줄 그어놓습니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5번째 내용이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쳐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날 밑줄 그었습니다. 다음날 빼먹어버리면 다음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시효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모든 지구단위 계획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실효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5년 이내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3년이 아니고 5년.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낸다.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이외 사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맞는 내용. 자, 6번 기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자, 숙제 들어갑니다. 숙제 7번 하지 마세요. 수립 기준 여기까지 하지 마. 기준까지 어떻게든 공부해 이런 거 하지 마. X 해놓고 자, 뭐 한다 그래서 제가 막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안 나올 거니까 안 해도 고득점 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안 해도 좋다. 자, 8번. 국토기법령상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외의 지역이니까 개두마리 대체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합니다. 맞죠? 자, 2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농림지역 다 들어와요. 여기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3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4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몇만이면 되지? 3만이면 되죠? 5만을 3만으로 바꿔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갑니다. 당해 지역의 도로, 수도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 등의 오염이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자, 넘어갑니다. 108쪽을 갑니다. 108쪽 9번 가겠습니다. 별표가 빠졌네요. 별표 한번 해주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자, 1번 봐요.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지구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이런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성성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거기에 다 지정할 수 있다.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틀렸죠? 똑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선생님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라고 써놔요. 이거 기출 이렇게 써놓습니다. 9번 문제 기출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이 아니더라도 도시적 외의 지역이 지정할 수 있지? 개두마리 대체해서 이게 정답이야. 자,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할 수 있다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 이거 정택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돼야 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5번을 보면 도시적 내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증인들은 건폐율의 150이죠. 150%. 용적률 200 이렇게 가야 돼.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10번 하지 마세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10번도. 여기까지 출제가 된 거야. 우리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까지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까지 하면 시험 문제 여기부터 건폐율부터 나와야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공식 간단하니까. 자, 하지 마세요. 10번 X 합니다. 자, 넘어가요. 12번 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요. 12번도 자, 숙제 들어갑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한다는 거예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국토기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1번 고도지구 세분 변경은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변경 가능하죠. 그러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이게 고도지구는 안 됩니다. 요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안 돼요. 요거 지금 시험 문제 안 떴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요건 할 수가 없다. 자,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 요건 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반시설 배치 규모 밑줄 그어놓고 자, 3번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이게 바로 가로구역, 가구죠. 그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밑줄. 이게 획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밑줄, 건축선 밑줄 긋고 성장 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이 포함이 안 돼요. 이게 없는 내용입니다. 교통처리 계획.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죠. 자, 14번 숙제 갑니다. 똑같은 내용 다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15번 가보겠습니다. 별표 빠졌네요.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거든요. 15번. 자, 15번. 국토기 법령상 가로안에 공통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이다. 옳은 것은 뭐냐. 도시지역의 도시적 네모 딱 였고 개발진흥지구 또 네모였고요. 이걸 지정했어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 이렇게 중북에서 세 가지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의 주민들은 용적률의 1.2배. 얼마? 120%. 120%입니다. 그러니까 300% 지정받는 지역이다 하면 1.2배니까 360% 이렇게 완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다시 두 번째 점 갑니다. 도시적 네모였고요. 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 넣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였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지정한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 1.2배죠. 120%입니다. 1.2배.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15위 때 기출문제입니다. 16번 15위 때 기출문제예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로 허용되는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단 관련 용적률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가봅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문제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보전지역에다가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진흥지구.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허용되는 최대 이 허용되는 허용 용적률이 얼마냐? 허용되는 용적률이 얼마냐? 이런 내용이야, 지금. 용적률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이거 많이들 맞췄어요. 그 결론은 뭐였냐면 그냥 이것만 잡고 간 거야.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여기서 용적률 200 나오니까 에이 200%. 그래가지고 정답이 맞았어. 근데 그렇게 내면 안 돼. 원래. 많이 맞았어, 이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보죠. 얼마만큼 문제가 짬뽕이 된 복합된 문제냐면 아주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 내면 안 돼. 우리 못 풀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게 용적률 상한치가 얼마야? 용적률. 그렇지. 80 나오지? 이게 80%를 적용받는 거야, 이게. 근데 해당 용도 지역에 우리 농취리가 자치하면서 기른
그 다음에 국산품 숙계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특례 적용하자는 얘기거든. 특례. 그래야 이게 특례를 적용해줘야 저런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요약집에 23페이지 나와. 23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그 제일 위에 건폐율 용적률 특례 나오죠. 그 오른쪽 칸에 용적률에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도시적 요해 개발진흥지구라는 표현 나와요. 이건 100% 주는 거야. 개발진흥지구란 말 들어가면. 봐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라도 돼. 그거 언제 다 외워. 안 외워도 괜찮아? 이렇게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도시적 요해 지역에. 그러면 이게 80% 주지 말고 용적률을 몇 %를 줘야 되냐면 100% 주자. 이런 내용이요. 여기다가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면 이겁니다. 이거 200%죠? 200%라는 얘기는 요게 2배 완화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200%가 정답인 거야. 이게 200%가 정답. 어렵지? 이게 어려운 내용이야. 이게 몰라도 괜찮아. 이런 건.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충실하게 풀면 고득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고 넘어가서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한번 가요. 국토기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도시적 안에서 완화하여 도시적 안에서 밑줄거요.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200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밑줄거는 거 맞죠? 자, 2번에 도시적 외 네모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지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게 틀렸네요.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은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 동그라미 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면은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면 옳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는 완화한다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4번 도시적 외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지할 하면 안 된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파트 안 된다. 개지할 하면 안 된다. 맞는데요. 5번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들어올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8번. 다 했던 내용이에요. 또 숙제 갑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편을 가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죠.